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경찰이 지난해 열린 제주 비엔날레와 관련해 제주 도립미술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번에는 도립미술관 측이 전시회 초대권을 공무원과 도의원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근현대미술 걸작전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이 전시회 초대권 1000장을 도청 공무원과 도의원 등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00여만 원 상당.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과 도의원들에게 무료로 초대권을 나눠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을 해서 미술관으로 와서 그분 입소문을 해서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찍었던 건데 직접 직무 관련 입소문을 저기로 해주는 거죠. 청렴감찰관실은 초대권의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돼 소액이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대권을 줬다고 하면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게 되면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개최한 제주 비엔날레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예산 15억 원이 투입된 행사였지만 주먹구구 운영으로 논란이 되자 제주도 감사위가 감사에 착수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를 의뢰한 사항이라 도립미술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과 서귀포 시민연대는 공유 수면을 불법 매립하고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혐의로 서귀포 칼호텔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호텔 측이 공유 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해 테니스장과 양식장 등을 만들었고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해 정원 산책로 등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개장한 제주 신화월드 내 도로에서 하수가 역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현재 사업 계획의 60% 정도 진행된 신화월드 내 하수 발생량이 이미 사업 허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문을 연 신화 워터파크. 수영장 운영과 기계 세척 등으로 하루 600톤의 하수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테마파크와 랜딩 리조트에서 나오는 하수를 더하면 하루 발생량은 2,700톤가량. 지난해 9월 최종 사업 승인을 받을 당시 신화월드의 하수 처리 계획량은 2,381톤으로 이미 300톤이나 초과했습니다. 문제는 개발 사업이 아직 60%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사업이 완료되면 얼마나 더 초과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당초에 허가할 때부터 오수 발생량 산정을 제대로 한 건지 한번 의심스럽고요. 신화월드의 하수를 처리하는 대정 하수처리장. 지난해 6월부터 하수 유입량은 처리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최근 2달 동안은 처리 능력에 갑절에 가까운 하수가 유입되는 상황. 하수처리장 포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승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변에 상당한 그 개발 붐이 일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예측이 하는데 상당히 오점이 있었느냐, 그 예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느냐 해서. 상황이 이런데도 하수 처리 계획을 승인한 상하수 본부는 서귀포시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사업 시행사인 JDC는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완공도 되기 전에 하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의 첫 지하차도 조성 계획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제주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서귀포시 동홍로에서 서홍로 사이 1.5km 구간에 지하차도와 왕복 6차로 개설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한 결과 지하차도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왕복 6차로 개설 사업도 향후 교통량을 감안해도 왕복 4차로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제주도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대표 음악축제로 자리한 제주국제관악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전 세계 유명 관악팀이 한자리에 모여 금빛 선율로 제주섬을 물들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서정적인 선율의 호른이 공연장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두 팔이 없는 장애를 딛고 발가락으로 호른을 연주하는 세계적인 음악가 펠릭스 클리저. 제주국제관악제를 처음 찾아 제주 연합 윈드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춥니다. Also ich bin ja immer, also das Horn ist ja jetzt nicht so ein bekanntes Instrument wie jetzt zum Beispiel Klavier oder Geige beispielsweise und ich finde es ist einfach ein wunderschönes Instrument. 올해 23번째를 맞는 제주국제관악제는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26개 나라에서 온 4천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며집니다. 4개 주요 공연장 외에 동굴과 해변 등 야외 공연장에서 세계적 명성의 관악 마에스토로들에 의한 축제가 이어지고 전쟁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평화를 염원하는 관악 뮤지컬도 선보입니다. 특히 제주의 관악팀과 해외 관악팀들이 한 팀을 이뤄 음악회를 열고 도민들 사이로 찾아가는 관악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녀 음악회 올해 또 좀 더 이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시켜봤고요. 그 외에 뭐 박거리 음악회라든가 동네 음악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내 공연장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곳을 찾아가서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울려 퍼지는 금빛 선율의 향연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도시는 물론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 고향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 MBC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20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1명을 경제활동 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강원도는 2045년 도달합니다. 전국은 20년 뒤인 2065년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 고향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향세란 대도시 지역에 사는 강원도 출신 인사들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금법에 따라 전액이나 일부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11건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제도 시행 10년 만에 고향 납세액이 45배 증가했고 납세 실적 건수는 320배 증가했습니다. 어렵거나 특히 그 소멸을 앞두고 있는 작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도시가 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일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세에 동참한 이들에게 감예품으로 지역 특산물이 제공되며 지역 특산품 판로까지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지역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고향세 도입, 고령화로 줄어드는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강성민 제주도 의원은 폭염으로 온열 환자나 가축 필사 등이 발생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폭염을 재난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제주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이번 여름에 온열 환자 48명이 발생했고 닭과 돼지 1,3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한국공항이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동목장 내 저수지를 개방합니다. 제동목장 저수지는 도내 사설 저수지로는 최대 규모인 17만 톤으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조천읍과 구좌읍, 표선면 일대 농가들에게 농업용수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도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는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에 일사 효과가 더해져서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오르며 무더운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2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 오늘 아침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해서 낮 기온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 32도로 예상되고요. 동부 지역 구자가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한낮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산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을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서 지역에도 오늘 열대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사병과 탈진 같은 온열 질환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 해안가에는 당분간 너울로 인해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으니까요. 해수욕장과 해상 레저 이용객, 낚시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앞으로도 열흘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해 제주세무서에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수협 측의 소송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서귀포 수협 등 도내 7개 수협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사망자나 필선 등에 124만 리터의 면세유를 부과해 세무서가 1억 6천여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공화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제주도 교육감인 고 최정숙 선생을 기리는 여자고등학교가 준공됐습니다. 최정숙 여고 준공식에는 부룬디 공화국 국회의장과 교육부 장관 등과 함께 학교 설립 비용 2억 6천만 원을 모금한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회원들이 참석했는데 학교는 설립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0일에 문을 엽니다. 제주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학생 1명당 연간 2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시행으로 도내 전체 고등학생 2만 1,025명이 연간 540억 505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은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등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로 전학하려는 고등학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읍면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동지역으로 전학 신청을 한 학생은 56명으로 지난해의 86명보다 35%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 동지역으로 전학을 희망한 2학년 대기자 23명 중 5명은 전학을 포기했습니다. 제주도 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채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기업체 111곳을 조사한 결과 55%가 최저임금 인상이 채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으로는 58%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꼽았고 채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61%였습니다. 제주도 공무직 기본급이 3.5% 오릅니다. 제주도는 공무직의 기본급을 지난해보다 3.5% 인상하기로 하고 어제 공무직 노동조합 제주본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직종별로 수당을 최고 32,000원,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장기 근속 수당을 15,000원 인상하고 군 복무 기간을 임금에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은 환경미화원과 공영버스 운전원 등 9개 직종의 공무직 2,200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실질적 단속 권한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가 금연구역 단속을 하면서 마찰이 빚어지자 금연 단속원 5명 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내 금연구역은 15,000곳이지만 올 들어 금연구역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19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